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154페이지. 바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PSAT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1번이 나오죠. 자, 1번은 이것은 이제 철도공사에서 바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예제 문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와 비슷한, 그리고 요거와 유사한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므로써 수준이라든지 유형을 파악하라는 의미로 나온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내용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 조건 하나하나를 여러분 유심히 봐줘야 돼요. 자, 신입사원 A는 부서별 소모품 구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업했을 때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식의 NCS 유형의 전형적인 내용이죠.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의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죠. 상황이 이제 녹록진 않은데, 하지만 거의 못 구하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바로 핵심만 캐치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소모품 1회 구입 수량 및 구매 제한 가격인데, 이런 얘기죠. 1회 구매 수량은 이제 그죠, 어떤 두 묶음을 파는데, 두 묶음, 그때 구매 제한 가격은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당 이제 12,500원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매달 이것은 이제 1부서, 3부서, 5부서 이렇게 이제 5묶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제한된 가격 내에서 넘으면 구매할 수 없다. 가격을 넘으면.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는 되는 거지만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면 가능하지만 넘으면 안 된다. 세 묶음 가격이 5,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묶음 가격이 5,000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묶음당 2,500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얘도 한 묶음당 1,500원. 이건 한 묶음당 1,150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품목은 3개 부서에서 3개, B 품목은 이제 2개 부서에서 2개.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5개 부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격이 저렴한데,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바로 구매를 해야 되는 가격은 품목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싸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업체별 물품 단가인데, 먼저 이 구매 제한 가격이 걸리면 그 업체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 하나만 걸리면.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A 품목 3개, 이렇게 3개, 이건 2개, 이게 5개, 3개, 4개. 일종의 이 숫자는 가중치죠, 가중치. 이 가중치를 곱해갖고 가장 저렴한 거.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것은 모두 같은 업체에서 구입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입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보기를 보면, 이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가나다라마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왔다 갔다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품목을 하나의 업체에서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무슨 내용인지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이 파악했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안 되는 걸 일단 지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묶음, 여기서 한 묶음이 12,500원이니까 두 묶음이 25,000원이니까 한 묶음이 12,500원이죠. 12,500원 다 12,500원. 12,500원 아니라, 그지? 맞죠? 12,500원. 그러니까 모두 해당되죠. 세 묶음이 5,000원이니까 이것을 3배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이것은, 세 묶음 하면은, 5,000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마업체는 아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가야 돼. 그리고 또 요거, C 묶음은 요거. 25,500원을 두 묶음 하면 이것이 5,0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다 업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되죠. 나머지 됩니다. 이것이 3,000원이기 때문에 1,500원 넘지 않고, 12,500원 넘지 않게, 11,500원 넘지 않죠. 요게 이제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되고 있어요.
요것도, 그지? 요것도, 이거 안 되니까 사용과 없는 거고, 그 정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남는 업체가, 가와, 나, 라죠. 그 중에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얘는 3개, 얘는 2개, 5개, 3개, 4개 했을 때 가격이 가장 싼 걸 구하는 거예요. 자, 구했습니까? 각각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하고, 여기가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5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4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것이 일종의 가중치죠.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나를 본다면, 얘가 나가 싸죠. 근데 이것이 3개잖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한다면, 하나당 200원 싸니까 여기서는, 그지? 나업체가 이제 600원이 유리해, 600원 유리합니다. 자, 이것은 똑같죠. 이것은 여기가 50원 싸죠. 50원이 5개니까 이제 5, 25, 250원이 유리합니다. 이건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여기 200원 유리하죠, 200원. 근데 4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800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가업체가 나업체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라업체랑 해봐더라도, 라업체도 이제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비싸고, 이건 약간 싼데, 같고, 그리고 요게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 가중치가 큰 거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래서 이제 라업체도 한번 해본다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싼가, 그지? 비싼가를 고려해본다면, 결국 답을 구해본, 그지? 여러분, 뭐가 나왔죠? 이 가업체가 나옵니다, 가. 자,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본다고 모를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바로 NCS 유형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그리고 NCS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처리 능력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실제 문제, 실제로 바로, 철도공사에서 나와줬던 문제예요. 실제로. 자,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같은 요리사 신규 채용 공고에 따른 명단 다음 같다. 그래서 지원자 10명 있는데 분야랑 경력과 나이, 거주자. 면접 4명의 선발 기준 다음 같다. A는 대전 거주자이고 한식 분야를 원한다. B는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골라지만 3년 이상을 원한다. 나이가 40세 이상의 지원자를 원한다. 두 분야가 가능한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 A, 그지? A를 본다면 대중 거주자이고 한식 분야다. 대전 거주자이고 대전 거주자이고 한식 분야다. 그지? 한식 있잖아요. 여기 한식 있죠? 여기 한식. 이렇게. 요게 A가 될 겁니다. 요게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B가 된다면, 자, B를 본다면 B는 경력이 전혀 없으면 곤란하고 3년 이상. B는 3년 이상이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요거. B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B는. 자, C는 이제 40세 이상이 원하죠? 40세 이상이니까, 그지? 별로 없네. 40세 이상이니까, 그지? C는 이것뿐이 없죠, 그죠? 40세 이상은 이것뿐이 없잖아, C. 그리고 D는 이제 두 분야가 가능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두 분야가 가능한 사람은 이거죠. 이렇게 지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본다면, 여기 보면, 문제를 보면, 4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채용할 지원자, 4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다면, 채용될 지원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이 조건을 만족한 지원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2번도 그렇고 3번이 좀 어렵거든요.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너무 쉽네요. 결국 이걸 모두 만족한 사람은 보다시피 지원자 9분이 없잖아요. 그죠? 지원자고. 4개를 모두, 색깔이 모두 칠해진 사람. 그건 그런데 2번은 그렇게 쉽게 물어보는데 3번은 상당히 답이 여러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번을 보면 4명 중 2명만 실제 면접에 참가했더니 6과 9가 채용되었죠. 그래서 면접관은 2명은 누구인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오자인데 2명은 누구인가. 자, 6과 9가 채용됐다. 여기
6과 9가 채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과 9가 채용됐다면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게 D란 말이에요. 6은 6과 9가 이제 공통적인 것이 이거랑 이렇게 세 개 있죠. 세 개. 세 개가 뭐냐면 A, B, D예요. A, B, D. 그럼 우리가 A, B, D는 A, B냐, A, D냐, B, D냐, A, D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A, B도 나오고 B, D도 나왔잖아. 이렇게 A, B도 나오고 B, D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필요한 것은 여기 6과 9의 공통적인 것은 요거 보다시피 그죠? 그게 D, A, B, D예요. A, B, D. 그럼 이 둘 다 되지 않겠냐가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면 만약 BD가 되면 어떡하냐? 자, BD가 되면 B는 이제 초록과 뭐 분홍이잖아요. 그래서 BD가 되면 요 5도 있고 요 6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BD가 되면 그때 지원자는 4명이 선출됩니다. 4명. 그 4명이 이제 5, 6, 9, 10이 돼요. 하지만 AB가 됐을 때는 진짜 6과 9 지원자인 2명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B가 돼야 돼. 이걸 보고 우리가 거꾸로 판단한다면 이것도 될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AB만이 되는 이유는 자, AB에 대한 공통적인 거, 그지? A와 B. 그러니까 이 노란과 초록을 본다면 노란과 초록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 일단 노란 거는 이거 세 개뿐이 없기 때문에 노란과 초록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과 이것뿐이 안 되죠. 그래서 6과 9가 나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이유, 이것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실제 출제된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로 나와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철도공사에서 나와줬던 문제거든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데서는 상황 판단 또는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어떤 언어에 관한 그런 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역어로 실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이제 다 읽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벅차죠. 시간적으로 좀 벅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요령은 우리는 벌써 이렇게 보기를 보면서 이것이 매염 저감 장치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제 틀린 것들을 잘못된 걸 구하랬잖아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걸 구하니까 이렇게 뭐 다 읽어보지 말고 이거 보는 거죠. 매연 저감 장치가 과연 5,500대고 이게 맞는가? 그리고 조기 폐차 관련된 거, 그지? 디귿, 리을, 미음, 그리고 PM, NOx 동시 저감 장치 부착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만 요런 내용. 이건 아예 찾아볼 필요도 없잖아, 그지? 잘못된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여러분 교재를 본다면, 한번 거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 읽어가면서 답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읽다 보면요, 바로 이제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겠죠. 근데 3번, 디귿을 보면 그것이 38,190대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우리 여기서는 조기 폐차에 관한 추진 대수로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 본문 읽어보면 여기 조기 폐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이거에 대한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38,190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조기 폐차뿐만 아니라 이걸 모두 더해야지만 38,190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요 디귿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이 이제 디귿이 답이에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5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것도 바르게 이해한 셀이니까 우리가 바른 걸 구하는 것보다 아닌 거를 지워나가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여기 조기 폐차가 이제 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죠. 지역도 이제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차종별로 165만 원에서 710만 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900만 원 정도가 이것은 아예 틀려 있는 겁니다. 이건 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번은 이 문제가 다 아까 말한 대전과 상관없고 이제 서울시 그리고 시내 자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지방까지 대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여기서 대전시 이 내용이 이것이 틀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틀려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 자체가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니은과 디귿이 틀렸다면, 기역과 니은이 틀렸다면, 디귿은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보기상에서 뭐 보기가 없다라는 보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없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그걸 찾아서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지만, 두 개가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이제 여기서 옳은 곳으로서 이제 바로 3번 디귿이 되는 겁니다. 참 뭐 답답하죠. 이런 식의 문제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봤는데 언어 소통 능력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이제 이걸 끝나면은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 관리가 끝나면 이제 언어 소통을 볼 거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런 곳의 유형의 문제를 많이 봐요. 지문을 보고 거기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바로 철도공사에서는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이것도 이제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출제된 문제인데, 문제 해결 능력에서 다음 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생태 체험 여행을 가죠. 2월부터 12월까지 목, 금, 토일, 여기 해당되는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 운영 인원은 10명에서 40명 선착순, 출발 시간, 도착 시간, 그리고 특히 뭐냐면 이것이 이용료, 청소년 이상 65세 경로, 장애인과 어린이, 그리고 4세 이하 무료. 그리고 여기 정상권과 코레일 할인.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레일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입장료, 여행자 보행 가입 및 식대는 본인 부담.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태 체험 여행자 이용자는 국립 생태원 입장료 30% 할인. 그리고 바로 온라인 접수, 직접이 아니라 예약 취소는 운행 2일 18시 이전에 100% 환불, 운행 당일 환불 불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6번과 같이 문장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죠. 기타도 나왔습니다. 맞는 거 틀리는 걸 고르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죠. 다음 중 이용료 합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료 합계는 여기서 보면 이제 K씨 가족이 있고 거기다 이제 K씨 부모가 있고 K씨 어떤 동생에 따른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또 K의 할아버지, K의 처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봤던 그것이 그치 어떤 대상이 누군가 또는 정상가인가 코리아 할인을 받는가 여기 보면 이제 할인을 갖고 있는 여기서 이제 코리아 회원이 아니어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바로 이제 7번에서는 거기에 따라 이제 이용료 합계를 우리가 거기 보기에서는 나와 있죠. 1, 2, 3, 4, 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이 첫 번째 거 옳지 않은 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7번에 거쳐갖고 계산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문제 보면 뭐 이것은 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빠져 있다. 맞죠? 가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립 생태원 뭐 입장료, 생태 체험 여행 뭐 그런 정도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온라인 필요 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그죠? 온라인 접수라고 했지, 그지? 그 내용 필요한 정보가 없어요. 그죠? 없죠. 옳지 않은 걸 고라 했으니까. 예약 없이 운행 당일 탑승이 가능하다. 거기 보면 이제 운행 중 좌석이 남을 경우이기 때문에 글쎄 우리가 이제 한번 글쎄라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중립적 반드시 답이 될 건가 아닐 건가 좀 모르지만 다음 이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2일 전에 예약한다. 이 여행자 보험은 뭐 따로 본인이 가입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며칠 전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입장료 이제 여기 30% 할인되니까 70만 원만 지불한 70%만 지불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 이제 중립적이었지만 이제 네 번째가 틀렸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용료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해 보는 방법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K의 직계가족, K의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직계라는 뜻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제 본인과 와이프 그리고 두 자녀 이렇게. 그다음에 K의 부모님 2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히 바로 K의 동생 가족은 코레일 회원이 아니라는 것은 나머진 코레일 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코레일 회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K의 동생 그지? 바로 부부랑 자녀 1명. 그리고 K의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처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요것에 대한 것을 아까 말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회원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 바래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야죠. 나이부터 시작해서 그지 이렇게. K 동생 부부는 애가 2명이지만 하나는 4살 이하면 4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살이기 때문에 얘는 영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어린이가 이제 몇 세인지. 그리고 65세 이상이 경로라는 거. 근데 회원이냐 아니냐, 정상가냐 회원이냐. 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이제 7가지 요금표가 있죠. 정상가냐 아니냐, 청소년이냐, 그리고 나이냐. 무료까지 합치면 이제 7가지 요금표가 여기 이제 각각 우리가 다 계산한 다음에 모두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쭉 계산해 봤는데 여러분 뭐가 나오죠, 답이?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구하면 실제로 계산해 보고 그리고 답도 보면 41,000원이 됩니다. 41,000원. 그러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 자, 요게 이제 7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제 실제로 출제된 문제거든요. 이것도 아까 보면 이제 언어 소통 능력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언어 소통 능력과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레일에서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라는 게 있죠, 시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그지 그린위치 첫 문제를 기준으로 표준시 GMT라고 있다. 그래서 서쪽으로 15도 멀어짐으로써 1시간씩 빼고 동쪽으로 15도 멀어지면서 1시간씩 더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중심으로 동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쪽을 말하는 게 동쪽이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1시간 더해지기 때문에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바로 빠르고 서쪽으로 가면서 1시간 빼니까 영국에서 서쪽은요, 그죠? 우리가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으로 감으로써 시간이 1시간씩 15도마다 1시간씩 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요 평균시 GMT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9시간 빠르다는 겁니다. 동경 135도를 우리나라로 보기 때문에 해서 360분의 135 곱하기 24는 이제 9시간이 빠르다 볼 수 있어요. 9시간 빠르게 된다. 요게 이제 구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이 15도, 이게 135도니까 135도 10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9, 5, 9, 45, 9, 1은 9. 그래서 9시간. 그러니까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는 거죠. 동경 135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거기 보다시피 어떤 그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이 두 문제 바로 4월 1일 오후 9시에 우리나라 그럼 서경 120도가 있는 미국 LA는 몇 시인가? 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15도씩 빠르고 늦어진다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거고 두 번째는 다음 보기 중에서 진술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랬죠. 옳지 않은 거. 자,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세요. 보면 아까 지금 이제 서경 120도니까 우리는 아까 동경 135도죠. 동경 135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0으로 나누면 이것이 9시간 빠른 거예요. 서경 15도는 120도는 이거를 1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이것은 8시간 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8시간은 누구보다 영국보다 느리고 우리나라는 그지 영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거 더하는 시간 이것이 17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17시간이 늦는 거죠. 그래서 오후 7시에서 우리가 미국은 17시간 늦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12시간 늦으면 뭐가 되죠? 이것은 오전 9시가 되죠. 오전 9시. 자, 12시간 하면 거기다 이제 5시간이 더 9시에서 5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오전 9시에서 5시간 거꾸로 가니까 이것은 오전 4시가 되겠죠. 오전 4시.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미국은 서머 타임이 있어요. 이 4월 달인가요? 거기에 이제 4월부터 4, 5, 6, 7, 8, 9월 달까지인가. 그래서 1시간씩 늦추고 더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 없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전 4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없죠. 오전 4시. 14일. 오후 9시는 14일 오전 4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앞에 있고 늦잖아요. 늦는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9번 다음 진술 중 옳지 않은 거. 아까 그걸 읽어보면 알 겁니다. 자, 뭐가 옳지 않게 나왔습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우리가 시간차가 우리가 서쪽과 동쪽으로 보면 여기 몇 시간 차이 난다 그랬죠. 그지? 시간 차이가 나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단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우리가 중국은 실제로는 4시간 차이가 나지만 어떤 행정적 불편함으로 표준시를 정하고 있다. 북경을 중심으로 표준시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는 다르게 러시아와는 다르게 중국은 그지 모두 모든 지역이 같은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표준시를 택하냐 안 택하냐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이제 표준시가 4시간 차이 난다. 이게 틀렸습니다. 표준시는 똑같습니다. 1시간도 차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준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평균시가 그지? 평균시가 4시간 차이 나는 거지. 표준시는 시간 차이가 나지 않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리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게 뭐 풀 수 있으라고 봐요. 실제로 요걸 잘 못 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다른 시험에서 다른 시험 과목에서 한번 내봤더니 대부분 답을 못 정하더라고. 뭐 읽어보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잘 안 나와서 우리가 좀 생략하고 이 자기 개발 능력은 이제 이게 메트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게 모듈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실제로는 거기 179페이지 있죠. 자원관리 능력은 그리고 실제로 자원관리 능력은 이 내용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교재 194페이지 실제로 이것도 실제로 출제된 문제거든요. 여기 194페이지부터 한번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